삼각비는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이 있고 높이가 있고 밑변이 있지. 자, 이들을 그냥 간단히 ABC라고 해줄게. ABC라고 해주고 삼각비에는 세 개가 있어.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있어. 자, 여기서 이 사인의 첫 글자 S를 필기체로 쓰면 이렇게 쓰여. 그리고 C는 뭐 그대로 써주면 될 테고, 그리고 T는 이렇게 생겼어. 자, 그러면 얘네들이 여기 각도 기준으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 여기서 필기체 S자 써주고, 여기서 C, 여기서 T,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겠지. 자, 그거를 거기에 포함되는 변들을 데리고 올 거야. 자, 여기서는 우리가 C분의 B, 얘가 여기 각도를 X라 해줬을 때 sin X가 돼. 그래서 C분의 B가 sin X야. 다음으로 코사인 X는 C분의 A가 되겠지. 그래서 C분의 A라고 해주면 되고, 다음으로 탄젠트 X는 A분의 B가 되겠지. 이게 삼각비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삼각비라 함은 직각삼각형에서 변들이 비율이라고도 볼 수 있지.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밑변, 밑변분의 높이를 보는 게 삼각비야. 자, 이 삼각비는 해줄 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 뭐냐면 우리가 눈높이를 이 직각에 맞춰줘야 돼, 항상. 이 x를. 예를 들어 여기서 바라볼 거야. 여기서 바라보면 얘가 x가 되겠지, 맞지? 이때는 y라고 해볼까? 구분을 해주기 위해. 자, 여기 각도를 y라고 해줄게. 그럼 여기서 바라볼 때 우리가 사인 값은 이렇게 되겠지, 이쪽으로. 그래서 사인 y는 빗변분의 높이 C분의 A, 그리고 코사인 y는 여기서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C분의 B. 다음 탄젠트 y는 B분의 A가 되겠지. 혹시 쌤의 방법이 이 영어로 하는 이 방법이 헷갈리면 그냥 외워줘도 좋아. sin x는 빗변분의 높이. sin y로 보면 똑같이 빗변분의 높이인데 높이가 달라지겠지. 그리고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x쪽에서 해주면 이쪽으로, y쪽에서 해주면 이쪽으로.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라는 것을 기억해주면 돼. 자, 이 삼각비를, 특수각에서의 삼각비를 봐볼게. sin x, 그리고 코사인 x, 탄젠트 x가 있지. 여기서 x의 값이 0일 때, 30도일 때, 45도일 때, 60도일 때, 90도일 때 값을 봐보도록 할게. 자, sin x는 0도에서 0이야. 그리고 점점점 커질 거야. 점점점 커지는데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그리고 얘가 1이 돼. 사실 얘네들은 이렇게도 볼 수 있지. 2분의 루트 0, 2분의 루트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4까지. 그래서 0, 1, 2, 3, 4, 2분의에서 루트 0, 1, 2, 3, 4 이렇게 커지는데 우리가 2분의 루트 0은 0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루트 1은 1이지. 그리고 루트 4는 2가 돼서 2분의 2는 1이라고 해줄 수 있지. 코사인 x는 사인 x와 반대로 처음에 1인데 얘가 2분의 루트 4라고 볼 수 있지.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1은 2분의 1이라 볼 수 있고 2분의 루트 0은 0이라고 해줄 수 있겠지. 다음으로 탄젠트 x는 0일 때는 0이고 30도일 때는 루트 3분의 1. 근데 유리화 해줘서 3분의 루트 3이라고 써줄 수가 있어. 다음 45도일 때는 1이고 60도일 때는 루트 3. 다음 90도일 때는 정의되지 않아. 자, 이렇게 특수각에서의 삼각비를 알고 있어주면 좋아. 다음으로 삼각비의 대소 비교인데 예를 들어 사인 60도와 코사인 30도를 비교할 거야. 서로 똑같지. 이런 애들은 같다고 해주면 되고
되고, 자, 사인 60도와 코사인 0도를 볼 거야. 누가 더 커? 코사인 0도가 더 크지. 1은 2분의 2라 해줄 수 있고, 2는 루트 4. 아까 전에 이거 2분의 루트 4라고 해줬지. 그래서 2분의 루트 4와 2분의 루트 3. 누가 더 커? 2분의 루트 4. 즉, 1이 더 크지. 코사인 x, 코사인 0도가 사인 60도보다 크겠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사인 50도, 그리고 코사인 50도, 이런 식으로 물었어. 이 특수각이 아닌 경우로 묻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이런 애들은 우리가 그래프를 알고 있어주면 좋아. 사실 그래프는 더 윗학년에서 배우지만 대략적인 그래프를 알면 얘네들 대소 비교가 훨씬 더 쉬워. 자, 0에서 파이 180도까지도 볼 필요가 없지. 90도까지만 보도록 할게. 자, 사인 그래프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0도에서 점점점 커져. 0에서부터 점점점 커져. 어디까지? 1까지 커져, 얘. 자, 다음 코사인 x는, 자, 얘가 y는 사인 x고, 코사인 x는 1에서 0까지 작아져. 이렇게 곡선 형태로 y는 코사인 x. 사인 x와 코사인 x는 사실 생긴 게 똑같아. 이 얘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아래에서 위로 커질 뿐이지. 자세한 거는 더 밑학년에서 배워보도록 하고, 자, 여기 같을 때 언제야? 여기지, 여기. 45도일 때 서로 같아. 사인 x와 코사인 x가. 그러면 우리가 아까 50도를 물었잖아. 50도를 물었을 때 어떻게 비교를 해보면 되겠어? 45도보다 오른쪽 50을 대입해 준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어디가 더 위에 있어? 사인 x가 더 위에 있지. 여기 보면 사인 x가 위에 있고 코사인 x가 밑에 있잖아. 그래서 누가 더 커? 사인 50도가 더 크구나. 그래프를 알고 있으면 좀 더 디테일하게 개념을 잡을 수 있겠지. 다음으로 탄젠트 x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사인 x보다 작은 구간이 없어. 0에서 90도 사이에서는. 여기가 대략적으로 38도야. 근데 근사값이에요, 근사값. 그래서 알고 있어도 좋고, 자, 다음으로 삼각형의 넓이를 봐보자. 삼각비를 이용한 삼각형의 넓이를 볼 거야.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는 항상 어떻게 구했어? 밑변 곱하기 높이를 h라고 해줬을 때 높이 h와 곱해져서 2분의 1 ah가 이 삼각형의 넓이였잖아. 근데 새로운 방법을 배울 거야. 어떻게 해줄 수 있냐면 우리가 여기에 길이를 b라고 해줄게. 그리고 이 각도를 x라고 해줬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b 사인 b라고도, b가 아니라 사인 x라고도 해줄 수가 있어. 자,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우리가 사인 x라 함은 지금 여기서 사인 x 해주면 이렇게, 즉 b분의 h가 돼. 그래서 실제로 사인 x 대신에 b분의 h를 대입해보면 아까 우리가 처음 해줬던 2분의 1 ah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그래서 높이가 아닌 두 변과 끼인 각의 삼각비, 사인 값을 이용해서도 삼각형 넓이를 구해줄 수 있다라는 거야. 자, 둔각 삼각형에서도 봐볼게. 얘는 예각 삼각형일 때고, 둔각 삼각형에서는 여기를 x라 해주고, 다음으로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해줄게. 자, 그러면 똑같이 뭐 해주면 되겠어? 2분의 1 ab sin x를 해주면 되겠지. 그치? sin x가 결국 이 높이 h가 되니까 b분의 h가 되고 얘 bb 약분해주면 h가 되지. 결과적으로. 근데 만약에 이 x가 둔각 쪽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
자, 이런 경우가 아니라 여기를 b로 주고 여기를 x로 주는. 자, 이때는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B 사인 180 마이너스 x라고 해주면 돼. 자, 아직 이 사인 180 마이너스 x라고 오는 이유는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기는 어려워. 약간 더 윗학년을 올라가야 얘네가 서로 같음을 알게 되는데 지금은 외워서 잘 써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2분의 1 AB 사인 180-x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면 돼. 예를 들어 120도면 사인 60도, 즉 180-120이니까 사인 60도로 계산을 해주면 된다라는. 그렇게 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고 다음 사각형의 넓이를 보도록 하자. 자, 평행사변형이 있어. 여기서 밑변의 길이를 a라고 해주고 높이를 h라고 해줄게. 그러면 사각형의 넓이는 AH라고 해줄 수 있지. 삼각형보다 2배가 크지. 2분의 1을 해줄 필요가 없지. 그리고 이 길이를 B라고 해줬을 때 우리는 2분의 1, 2분의 1이 아니라 AB, 여기 각도 X라고 해주면 sin X, AB sin X도 사각형의 넓이가 돼. 실제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sin X가 어떻게 돼? B분의 H잖아. 그래서 B분의 H를 곱해주고 약분을 해주면 AH와 같다는 것을 볼 수가 있지. 다음은 사각형에서 대각선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 자, 여기 대각선, 대각선. 마찬가지로 평행사변형. 여기서 이 길이를 A, 그리고 이 길이를 B. 여기 각도를 X라고 해줄게. 자, 이 넓이는 미리 얘기해주자면 2분의 1 AB sin X야. 자, 2분의 1이 붙는 이유를 같이 한번 찾아보자. 먼저 이 대각선과 평행하게 여기를 그어줄 거야. 그 다음에 또 이 대각선과 평행하게 여기다 만들어줄게. 자,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해줄 수 있냐면 이 A 길이가 누구와 같아? 지금 이 길이와 같아. 그치? 이 각자도 평행사변형이니까 대변의 길이가 서로 같겠지. 그래서 이 길이를 A라고 해줄 수 있고 같은 원리로 이 길이를 B라고 해줄 수 있어. 그리고 이 X는 동의각으로 여기 X 와줄 수 있고 또 동의각 찾아주면 여기도 X라고 해줄 수가 있어. 그러면 이 파란색 전체 사각형의 넓이는 뭐라고 해줄 수 있어? 아까 전에 우리가 위에서 본 AB sin X라고 해줄 수가 있지.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안쪽의 사각형의 넓이잖아. 이 안쪽의 사각형의 넓이인데 같은 애들이 두 개씩 있어. 얘랑 얘가 같고 얘와 얘가 같고 얘와 얘가 같고 얘와 얘가 같지. 그럼 결국에 같은 애들 두 개씩 더해서 AB sin X잖아. 그럼 거기다가 2분의 1을 해주면 한쪽의 넓이만 나오겠지. 그러면 이 한쪽의 넓이는 어떻게 되겠어? 2분의 1 AB sin X라고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대각선으로 주어진 경우에는 2분의 1을 해줘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말고 다음은 현수직 이등분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자, 원이 있고 현은 우리가 이렇게 그어줬을 때 얘를 현이라고 불러주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현이지. 둥근 부분은 호고. 자, 원이 중심이 있어. 원이 중심에서 이 현에다가 수선이 발을 내려줄 거야. 그러면 얘네가 수직 2등분이 돼. 자, 그 2등분이 되는 것을 같이 한번 증명을 해보자. 자, 이렇게 이어줬을 때 반지름의 길이는 항상 일정하니까 얘와 얘가 같고 그리고 그 사이에 얘가 뭐야? 끼인 변? 끼인 변이 아니지. 공통변. 공통변으로 둘 다 들고 있어.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이 둘 다 들고 있지. 그러면 얘네들은 무슨 합도?
빗변이 같고 R 직각을 둘 다 들고 있고 잠시 실수 R이 직각이지 라이트 앵글 다음 H 빗변 그 다음 여기 공통으로 들고 있으니까 RHS 합동이 되겠지. RHS 합동이 돼서 서로 같아.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 밑변의 길이도 같게 되겠지. 그래서 수직 2등분이 된다는 거 알고 있어주고 다음은 원의 접선의 성질을 봐보도록 하자. 자, 원을 지나가는 두 개의 접선이 있어. 자, 이렇게 지나가고 또 여기 이렇게 지나간다고 할게. 자, 이때 우리가 접선의 수선이바를 내려주면 접선의 수선이바 말이 좀 이상한데 이 원이 중심에서 접선의 최단 거리로 이렇게 선을 그어주면 얘네들은 항상 직각으로 만나. 그래서 접선과 직각으로 만난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주면 좋고 다음 이쪽으로 선 하나 그어줄게. 자, 얘도 아까와 비슷한 원리로 잘 보면 여기 반지름의 길이로 서로 같지. 그리고 얘가 공통변으로 들고 있고 둘 다 직각을 들고 있어. 무슨 합동? RHS 합동이 돼. 자, RHS 합동이 되니까 우리는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이거를 다르게 해석하면 어떻게도 얘기해 줄 수 있냐면 원 밖의 점에서 원의 접선을 그어줘. 몇 개를 그을 수 있어? 두 개를 그을 수가 있어. 이때 이 점에서 이 접점이지 접점까지의 거리는 둘이 같다라고 해줄 수 있겠지. 얘와 얘가 서로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원의 접선의 성질까지 봤고 외접하는 사각형 성질. 자, 여기서 외접하는 것은 원에 외접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사각형이 있어. 음. 자, 얘가 중복됐거나 쌤이 여기 밑에다도 써놨거든. 이 외접하는 사각형 성질이 밑에서 외접한다는 것 자체가 사각형이 원에 외접한대. 이런 느낌으로 사실상 원에 외접한다는 것은 뭐야? 이 원이 내접원이라고 볼 수가 있지. 그래서 밑에 내접원과 사각형이라고 따로 써놨어.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할게. 얘는 같은 중복되는 개념이라. 자, 그러면 원주각을 봐보자. 원주각. 자, 원주각이라고 하면 원이 있고, 자, 어떤 부분에 호가 있어. 자, 이렇게 호가 있는데, 이 호에서 원 위에 어떤 한 점을 잡아. 한 점을 잡아서 선을 그어줄게. 그때 생기는 각도가 원주각이야. 그리고 원의 중심이 있겠지. 원의 중심이 지금 딱 원의 중심을 같이 지나가는 것 같아서 좀 중복되는 느낌이라 여기 세로 그려줄게. 자, 얘가 원주각이고 여기 원의 중심이 있어. 여기에다가 그어주면 얘는 이미 배웠지. 부채꼴 모양의 각도 얘는 중심각이라고 불러줘. 자, 그런데 원주각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 이 원주각은 x라고 해줬을 때 가장 큰 특징이 뭐가 있냐면 직각삼각형과 원주각의 관계가 있지.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오늘 하나 더 그려볼게. 자, 지름이 있어. 지름이 있고 그리고 이 지름에서 나오는 원주각의 크기는 자, 봐봐. 이 지름이 갖고 있는 호, 얘 있잖아. 이 호, 지름을 기준으로 생기는 이 호에서 나오는 원주각의 크기는 항상 90도야. 항상 90도.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 직각삼각형이 원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외접원
안에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은 항상 뭐일 수밖에 없어? 원의 지름일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 가운데를 절반으로 반지름 두 개로 잘라주면 얘가 어떻게 돼? 원의 중심이 되고 그 원의 중심은 어찌 보면 빗변의 중점이기도 하겠지. 이런 성질들도 잘 알고 있어주면 좋아. 그리고 여기다 선을 그어주면 걔네들이 반지름으로 다 길이가 같아.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도 만들어줄 수 있고 이러한 성질들을 기억을 해줘. 자, 다음으로 아까 전에 원주각 소개하면서 중심각도 같이 봤었지. 이 둘이 관계를 보면 우리가 외심 쪽에서 밑에 학년에서 배우기도 했는데 x일 때, 원주각이 x일 때 여기 중심각의 크기는 2x가 돼. 그래서 이런 관계도 알고 있어주고 자, 다음으로 원과 접선. 아, 얘도 중복됐네. 쌤이 좀 실수한 게 있네. 이런 거. 아까 전에 위에서 이미 원과 접선이 성질에서 원과 접선의 관계를 봤지. 그래서 얘도 생략을 해줄게. 다음, 내접원과 삼각형. 얘네를 봐보도록 하자. 얘네는 이렇게 작게 해놓고 자, 원이 있어. 내접원. 내접원이면 좀 작게 그려야겠다. 자, 삼각형이 있고 그 안에 내접하는 내접원이 있다고 할게. 이렇게 접하게 있을 때 이렇게 접한다고 볼게. 자, 우리 아까 원과 접선의 성질을 봤었잖아. 우리가 원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어주면 얘네들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것을 위에서 확인을 했었어. 따라서 여기 원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어줬다고 생각해주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을 테고 이 점에서 접선을 그어줬다 생각해주면 얘와 얘가 같을 테고 같은 원리로 얘와 얘의 길이가 같게 되겠지. 자, 다음 내접원과 직각삼각형의 관계. 자, 삼각형에서 방금 얘기한 얘네들이 다 성립하는데 직각삼각형에서는 또 특수한 경우가 생겨. 자, 이 원이 중심에서 이쪽으로 선을 그어줄게. 접선 쪽으로. 그러면 원이 중심에서 접선에 선을 그어주면 항상 직각으로 만난다고 아까 얘기를 했었지. 근데 마침 얘가 직각삼각형이야. 그러면 270도니까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360도인 걸 보면 여기도 직각이란 것을 알 수가 있어. 자, 다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잖아. 왜? 반지름이니까 둘 다. 근데 직사각형이네. 직사각형은 마주보고 있는 대변이 길이가 같잖아. 그럼 결국에 얘네들도 다 같게 되고 내각이 같은 동시에 내변이 같으니까 얘는 뭐가 돼? 정사각형이 돼. 내심 쪽에서 아래 학년에서 설명해서 쌤이 해주기도 했는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설명을 해줬어. 자, 다음은 외접원과 사각형. 원이 있고 그리고 삼각형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외접원과 삼각형. 이거는 말을 좀 다르게 할 수도 있지.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외접원에서 삼각형이 안에 있다고도 볼 수 있고 다양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겠지. 자, 얘네들은 무슨 특징이 있냐면 여기 접선이 이렇게 지나갈 때 여기 크기를 A라고 해줄게. 이 각의 크기를 A라고 해주면 얘가 여기와 같아. 자, 다음 여기 각의 크기를 B라고 해줬을 때 여기 각의 크기는 B가 돼. 그래서 이 성질도 알고 있어주고 자, 다음은 외접원과 아니지 내접원과 사각형. 방금은 외접원과 삼각형을 봤고 이번에는 내접원과 사각형을 봐보자. 자, 사각형이 있고 그 안에
너무 이쁘게 그려져서 조금만 다르게 그려볼게. 자, 이렇게 있고 이 안에 내접하는 원이 있어. 접한다고 봐줘. 자, 여기 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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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하고. 사각형과 내접원이 있을 때 이것도 다르게 얘기하자면 원의 사각형이 외접할 때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또는 사각형과 내접원이라고도 볼 수 있고 아무튼 우리 아까 위에서 봤던 원 밖의 점에서 접선의 길이 같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고 여기서도 접선을 그어줬다 생각해주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고 같은 원리로 이웃하는 이 길이들이 전부 같다라고 해줄 수 있겠지. 자, 다음으로 외접원과 사각형. 자, 원이 있고 외접원, 즉 사각형이 그 내부에 있는 거. 자, 이렇게 그려줄게. 자, 이때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대각이 서로의 합이 180도가 돼. 자, 얘를 A, B, C, D라고 해줬을 때 A 플러스 C가 180도, B 플러스 D도 180도라고 해줄 수가 있어. 그리고 이거를 응용해서 어떻게도 써줄 수 있냐? 여기 연장선을 그어줬다고 생각을 해줄게. 자, 그때 우리 평각의 합도 180도잖아. 그렇다라는 것은 이 오른쪽에 있는 외곽의 크기를 A라고 해줄 수 있겠지. 왜냐면 이 파란색 각도 더하기 C가 180도가 되었는데 마침 A 더하기 C가 180이었잖아. 그래서 얘의 각도 크기를 A라고 해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각도는 얘와 같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한 번 더 응용해서 보면 예를 들어 이쪽으로 연장선을 그어줘. 그럼 얘는 누구와 같겠어? D와 여기 각도가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외접원과 사각형까지 봤고 다음은 대표값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 대표값은 어떤 단체가 있을 때 그 단체를 대표해 줄 수 있는 값을 얘기해. 예를 들어 반에서 키가 가장 큰 학생 또는 반에서 수학 성적이 가장 높은 학생 등등등 우리가 어떤 수치로 대표해 줄 수 있는 그런 값을 대표값이라고 해줘. 꼭 그 1등만이 대표값은 아니겠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 그래서 그런 대표값들 중에 대표적으로 세 개를 배울 거예요. 평균, 중앙값, 최빈값. 평균은 가장 많이 쓰이는 개념이지. 평균은 어떻게 해줄 수 있어? 전체 합을 평균으로 나누어주면 개수가 되고 명수나 전체 합을 수로 나눠주면 평균이 되고 평균과 수를 곱해주면 전체 합이 되는 이런 삼각관계를 갖고 있는 게 평균이지. 평균은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고 다음 중앙값. 평균도 한번 봐볼까? 예를 들어 자 1, 2, 3, 4가 있어. 얘네들이 대표값을 우리가 평균으로 정해줄 거야. 평균, 중앙값, 최빈값 다 대표값이 될 수 있는 애들이야. 얘를 잠깐만 중앙값, 최빈값까지 생각을 해서 예시를 좀 바꿔볼게. 1, 2, 3, 4로 보자. 자, 얘네들이 평균을 봐보면 평균을 대표값이라고 해줬을 때 얘네들이 대표값은 5로 나눠줘서 11을 5로 나눠주면 2.4가 되겠지. 자, 얘네들이 대표값을 평균으로 잡으면 그 대표값은 2.4가 되는 거야. 자, 이번에는 중앙값으로 해볼게. 중앙값은 얘네들을 숫자 크기대로 일렬로 세워줘. 그 중에 가운데가 나와주면 중앙값이야.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 대표값이 2가 되겠지. 아까 전에는 2.4였고 다음 최빈값은
가장 많이 나오는 애들을 선택해주면 돼. 여기서 2가 가장 많이 나왔잖아. 그래서 최빈값의 대표값도 2라고 해주면 되겠지. 그리고 조심해줘야 할 게 여기서 중앙값은 개수가 짝수개일 때가 있어. 이런 식으로 짝수개로 나오면 가운데가 없잖아. 그럴 때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더해준 다음에 평균을 내준 값이 대표값, 중앙값이 되는 거야. 2.5가 되겠지, 이때는. 자, 다음으로 최빈값에서는 빈도수가 똑같이 공통으로 1등인 경우도 있어. 이때는 두 개 다 써주면 돼. 이렇게 대표값을 써주면 된다라는 거. 자, 다음은 삼포도는 같은 자료여도 아니면 같은 자료는 아니겠지. 다른 자료인데 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게 삼포도야. 우리가 같은 평균이라 하더라도 다른 자료일 수가 있지. 예를 들어 1, 3, 5가 있고 2, 3, 4가 있어. 두 개의 자료가 있는데 얘네들 평균을 봐주면 뒤로 내려서 3으로 나눠줄게. 평균이 3이 되지. 자, 얘도 평균이 몇이야? 3이야. 그러면 우리가 대표값이란 것은 그 자료를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서 있는 값인데 서로의 대표값이 같으면 어떻게 돼? 아, 얘네들이 같은 자료인가?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잖아. 우리가 여기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 빠르게 볼 때는 그러면 이거를 자료를 조금 더 구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야? 떨어져 있는 정도를 보겠다는 거야. 자, 떨어져 있는 정도라는 것은 예를 들어 평균이 3이잖아. 1, 3, 5를 봤을 때 3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를 봐봐. 얘는 마이너스 이만큼, 얘는 0만큼, 얘는 플러스 이만큼 떨어져 있지. 자, 다음으로 밑에 자료도 3에서 보면 얘는 마이너스 1만큼. 어때? 아까랑 다르잖아. 얘는 0만큼, 얘는 플러스 1만큼 떨어져 있잖아. 이 떨어져 있는 정도까지 우리가 알고 있다면 더 정확하게 자료를 서로 분석하고 차이점을 알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생겨난 게 첫 번째로 편차야. 이 편차가 방금 전에 봤던 이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를 보는 게 편차야. 자, 여기도 편차. 여기도 편차, 편차를 보도록 할게. 근데 지금은 자료가 3개밖에 없어서 이 편차들을 보기가 편하지만 이 자료값이 무수히 많다고 해볼게. 10,000개가 돼. 그러면 이 편차들을 하나하나 다 보면서 비교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표값을 정하는 이유도 그 10,000개를 자료를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평균 또는 중앙값, 최빈값으로 숫자 하나로 깔끔하게 비교를 하는 게 보기가 좋지. 그래서 편차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편차들이 평균을 구해보려고 했어. 자, 편차들이 평균을 우리가 써주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 산포도를 보기가 더 편하겠지. 숫자 하나로. 평균을 낸 것처럼. 자, 그런데 얘가 아니지. 편차는 얘네들이지. 자, 이들이 평균을 내봤는데 어떻게 돼? 두 자료 다 0이 돼. 그래서 편차들이 평균은 항상 0이야. 왜 그러냐면 편차들이 합을 구해주면 항상 0이거든. 이들이 합이 항상 0일 수밖에 없어. 여기도 항상 0일 수밖에 없어. 그럼 분자가 0이면 당연히 그 분수의 결과는 0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우리가 두 자료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 행동을 하고 있는데 자료가 대표값이 같아. 그러면 다른 자료라는 것을 구분짓기 위해서 편차를 했는데 또 편차가 너무 많으면 알아보기가 힘들어서 편차의 평균을 냈는데 편차의 평균은 또 항상 0이야. 그러면 구분지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좀 비슷한 값으로 우리가 얘네들을 하이를 내겠다는 거야. 자, 그게 뭐냐면 분산이야. 이 분산은 뭐냐면 이 편차들을 제곱해줘. 그래서 이 편차 제곱들의 평균을 보겠다는 거야. 그러면 값이 다르게 나올 거 아니야. 그게 바로 분산이야. 자, 마이너스 2 제곱해주면 여기다 써줄까? 얘 제곱, 제곱, 제곱. 더 이상 0이 아니지. 얘는 제곱해주면 플러스 1이 되고 0 플러스 1 그대로 해서 평균을 내주면 얘네들이 다른 값이 나오겠지. 그러면 이 나온 애들로 분산으로
뭐를 해줄 수 있어? 자료를 비교해 줄 수 있다라는 거야. 서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알 수가 있지. 3분의 8이면 아무래도 더 평균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는 자료들이 되고, 다음으로 좀 더 작은 분산을 들고 있으면 덜 떨어져 있겠지. 평균에 좀 더 모여 있겠지. 자, 근데 우리가 편차 제곱들이 평균을 구한 게 분산이라고 해줬잖아. 자, 근데 제곱을 해서 평균을 냈기 때문에 좀 자료값이, 이 값이 있잖아. 분산값이 크게 나올 수가 있어. 그리고 제곱을 해줬기 때문에 좀 더 그거를 축소해서 써주자 해서 이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워줄 거야. 제곱을 해준 다음에 다시 루트로 돌려주는 느낌. 완벽한 그 값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얘네들이 떨어져 있는 그 삼포도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이 되겠지. 이게 표준 편차야. 사실상 이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대표값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이 자료를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서로의 차이점까지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가 되지?